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실습생의 타인 이해로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 때 늘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버지니아 사티어입니다. 이 버지니아 사티어는 사람의 감정 표현에 중점을 두고 가족원이 서로 자신의 감정을 상호 간에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의사소통과 행동 패턴을 형성하는지를 주목하여서 연구한 경험주의 가족치료 학자입니다. 이 현장의 임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계를 할 때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 학자여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이 유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그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고 또 현재 실습 기관에서 실습하시고 또 여러 가지 관계를 형성할 때 여러분이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돕고자 이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사티어 모델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자기 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존중감인데요. 어, 그 특히 사티어는 가족 치료 경험주의 학자이기 때문에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 존중감 또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되게 무척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티어 모델의 핵심으로서는 자기 존중감을 중요시 여겼는데요.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뭐냐면 자존감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가지는 애착, 사랑, 신뢰, 존중감을 우리는 자존감 또는 자기 존중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이면에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느냐, 이 자기 존중감이 의사소통하고 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인정하고 정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되게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가족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의사소통과 자기 존중감의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 욕구로서 자기 존중감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자기 자신의 가치와 유일한 존재로서 자기 유일성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존중감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유사점 또는 차이점 또는 동일시하는 그런 존중감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욕구로서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중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원의 넓은 초원에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는 것처럼 자존감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초원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뿌리를 굳게 내릴 수 있는 자존감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존감의 모든 의사소통의 그런 과정에서 사티어는 의사소통의 기술과 유형은 사람이 성장하는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가족들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학습되어 있다. 의사소통은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사티어는 스트레스를 역기능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대인 관계에서 거절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역기능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이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에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법이 있고 기능적 의사소통 방법이 있다라고 사티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낮은 자존감이 일 때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높은 자존감일 때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낮은 자존감일 때 보편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인식하느냐면요. 낮은 자존감일 때는 나는 사랑받기 원한다. 사랑받기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높은 자존감일 때는 나는 나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일 때는 그래서 보통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사랑받기 위해서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또 죄책감을 갖게 하거나 이렇게 그 대처 자세에 있어서 어떤 불일치한 그런 대처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을 때 사랑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 이면에는 태도는 경직돼 있고 또 의무감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방어적이고 감정을 억압하는, 그래서 안전하고 익숙한 것을 선택하지만 그 감정과 태도는 되게 방어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태도가 적절하고 자신감이 있고 또 반응하는 것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본인이 선택한 것에 책임지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또 신뢰하고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모험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티어는 사람은 서로 존중해주고 또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사티어는 임상 경험을 통해서 그 의사소통 유형을 5가지를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이 사티어가 개발한 의사소통 유형의 첫 번째가 회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의 특성은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이거를 몸 조각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에게 떠받드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나 잘못이다. 또 네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을 보시면 내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인 너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회유형은 누구를 무시하냐면 자기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릎을 꿇고 있죠. 나는 나를 무시하고 타인과 상황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모든 일이 생기면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그림처럼 국어라는 느낌이 들죠. 정서적으로는 되게 힘이 없게 보이고 간청하는 목소리와 표현, 그리고 약한 신체적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보면 너무 착한 행동을 하고 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애걸하고 타인에게 양보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유형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유형의 특성 중에서 자원은, 강점은 뭐냐면 타인을 돌보고 타인에게 배려하는 것들을
지나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검사를 해보면 사회복지사들에게 이런 회유형의 특성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회유형의 특성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앞에서는 내 잘못이라고 하지만 돌아가서는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상처를 입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존감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치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맞추고 구걸하고 또 내 잘못처럼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남에게 거절을 잘 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 목표로서는 앞으로 자기 주장, 자기 얘기를 하고 아니요 하고 거절하는 거 잘 못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자기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자꾸 훈련하는 것이 회유형에게 필요하다라고 사티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이 이제 비난형입니다. 이제 비난형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너 때문이야 하고 타인에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상황이 있을 때 이 비난형은 누구를 탓합니까? 누구를 무시합니까? 타인을 무시합니다. 너 때문이야 하고 네 잘못이라고 비난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난형의 강점은 자기 주장을 잘합니다. 아까 회의형은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데 비난형은 너 때문이야 하면서 타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런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비난형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구 탓을 할까요? 너 때문이야, 내 잘못이다. 아까 회의형은 나 때문이라고 했다면 비난형은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회의형은 어떻게 될까요? 막 너무 당황하고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난형은 이렇게 비난하지만 그 내면에는 외롭고, 그리고 그 내면에는 세상의 피해자고 회생자이기 때문에 자기 상처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 타인에게 공격하는 내적인 상처가 크고, 자기 가치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난형은 치료 목표는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규칙이나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지적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형은 자기 감정을 통찰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못 듣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하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 비난형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초이성령이 있습니다. 초이성령은 여러분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힘의 중심이 있습니까? 이 사고와 그쵸,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참 많습니다. 힘의 중심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머리에 있기 때문에 경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이성령은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구적이고 지적입니다. 아는 게 많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와 타인과 상황이 있을 때 이 초이성령은 누구를 무시합니까? 자기와 타인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와 타인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무시하고 상황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만 보이는 거죠. 옳은 것, 그른 것에 대해서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상황만 보이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이성령의 장점은 지식이 많습니다. 마치 뭐 하나를 물어보면 쫙 꿰뚫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이성령은 상처받기 쉽고 또 혼자인 느낌이 듭니다. 고립된 느낌이 들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초이성령입니다. 지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어눌하고 좀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초이성령은 감수성 훈련,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감정을 인식하고 자기 신체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를 이완하고 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또 말을 할 때도 되게 경직되고 저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 표현이 어려워서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표현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되게 권위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직되고 또 굳은 자세 또 고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초이성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만형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이 산만형인데요. 산만형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되게 혼란스럽고 안정이 되지 않은 그런 몸 조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만형은 자기도 무시하고 타인도 무시하고 상황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이 없기 때문에 산만형은 강점은 즐거움 그리고 자발적 창의성이 있습니다. 틀이 없기 때문에 되게 막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안정감은 없지만 창의력이 있고 번뜩번뜩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만형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주의를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주의를 받으려고 산만하게 이렇게 끼어드는 특성이 이제 내적으로 있다라고 사티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말의 뜻이 통하지 않고 요점 없이 이야기를 툭툭 던진다든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는 혼란스럽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나는 정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행동은. 그리고 모나고 헐렁한 자세를 갖고 있고요. 심리적인 것은 혼돈스럽고 부적절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막 이렇게 안정감 없이 산만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만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료 목표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자기 생각을 마지막까지 표현하도록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산만형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표현하지 못했지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회유형과 비난형과 이 산만형은 자존감이 보편적으로 낮은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명상 훈련이나 감수성 훈련을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이 일치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회유형, 비난형, 산만형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지막으로 살펴본 일치형은 기능적 의사소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소중히 여기고 너도 소중히 여기고 타인도 소중히 여기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형은 내적으로는 조화와 균형 또 높은 가치감,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일치형은 말의 내용이나 신체적 자세, 목소리의 음조, 내면의 느낌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말이 감정들을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정서적인 면에서는 정서 표현이 말과 일치되고요. 정서가 자유롭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건강합니다. 행동도 창조적이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개성이 드러나고 유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서적인 거는 신체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좋은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살펴본 세 가지는 자존감이 낮고, 그래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면 지금 살펴본 일치형의 의사소통은 기능적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나도 소중히 여기고, 너도 소중히 여기고, 타인도 소중히 여기는 의사소통이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의사소통을 내가 많이 사용했고 또 내가 함께하는 슈퍼바이저나 또 기관의 실습생들이 어떤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면서 서로 거기서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인관계를 할 때 누구나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갈등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인관계 갈등 시 자기 마음 바라보는 여러분이 빙산 메타포가 있는데 이것을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극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자극을 줄 때 어떤 사람은 그 자극에 의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극이 있을 때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그 자극에 있어서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극을 받으면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할 때 어떤 감정이 따라옵니다. 어떤 감정이 따라오죠. 당신은 여러분이 실습을 갔는데 슈퍼바이저가 그거밖에 못해요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거밖에 못해요 라는 자극을 받으면 여러분이 반응을 하죠. 화를 낼 수도 있고 죄송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속으로는 화를 냈지만 겉으로는 죄송하다고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감정이 막 불쾌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왜 내 감정이 불편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그거밖에 못해요 라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와 얼굴 표정과 이런 몸짓 때문에 내가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솔직한 감정입니다. 그때 내 감정을 찾아보고 그 감정 밑에 내가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쾌하다고 했지. 나를 무시했구나. 나한테 함부로 대했구나.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쾌했구나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어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건 뭘까요? 그 슈퍼바이저에게 내가 기대했던 것은 나한테 물어봐 주기를 기대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존중받기를 열망한 거죠. 내가 실습생이지만 비록 나는 존중받기를 원했는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또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았을 텐데 판단을 해버린 것이 나로 인해서 불쾌한 감정을 갖게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원했던 것은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건데 존중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쾌했고 오늘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막 속상했구나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바라봤다면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 속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선생님, 그날 제가 집에 돌아가서 되게 막 속상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한번 물어봐 주기를 원했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거밖에 못하냐고 저를 판단했을 때 저는 존중받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또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속상했던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무슨 일 때문에 그랬냐고 저한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내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비난형인 경우는 그거밖에 못해 하고 너 때문이야 하고 비난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특성들을 유형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 열망까지를 찾아서 나를 잘 표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